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자동제어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발전사를 얘기하고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제어 시스템의 설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앞장에 있는 거는 이 제어 시스템의 설계 절차를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뭐 1장, 2장, 1장은 없군요. 자, 2장, 3장, 몇 장 이런 것들이 각각 이건 좀 교재에 있는 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해당되는 다루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어 시스템의 목표는 자, 원하는 과도 상태를 달성하는 거다. 자, 근데 지금 과도 상태라는 말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은 제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상 상태의 오차 최소화. 자, 오차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안정성. 자, 시스템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스템이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정성에 대해서도 이건 아마 5장쯤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 또 살펴보는 거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어 시스템의 설계 절차는 크게 6단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스템의 선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규격 결정. 그 다음에 시스템의 구조도, 기능별 블록 선도.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 블록 선도의 단순화, 해석 및 설계. 자, 이 6가지 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재에서 밑에 요 장을 이렇게 표시를 했었잖아요. 2장, 3장, 5장, 10장 뭐 이렇게 쭉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요 앞에 있는 3단계는 장이 이렇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안 배우는 겁니까? 네, 안 배우는 겁니다. 자, 자동 제어라고 하는 거는 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이론들을 다 망라한다? 망라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여러분들이 계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계통들이 있는데 그 계통들의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어떤 부품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하는 거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따지는 학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역학을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 회로를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유체를 배운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연결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지가 우리 수업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각각 또 다른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게 우리 수업에서의 주안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뭐 갑자기 중간을 점프 뛰어가지고 이거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차 수업에서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자, 1번, 2번, 자, 요 3번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있는 4, 5, 6단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어 시스템의 설계 단계 처음에 개념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보기 전에 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지금 아마 운전면허를 이미 딴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이제 좀 따볼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이 때는 약간 차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도 좀 운전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또 속도도 달려보고 싶고, 자, 이런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는 이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아니면은 장거리를 운전을 할 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엑셀을 밟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엑셀을 밟을 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엑셀을 밟아야 돼요.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먼저 크루즈 컨트롤 설명하고 재밌는 일화를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크루즈 컨트롤이란 건 뭐냐면은 요 엑셀을 계속 밟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발에 힘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발이 퉁퉁 이제 부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기능이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크루즈 컨트롤은 뭐냐면은 자동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정속 주행 장치 또는 자동 속도 조절 장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 링크를 눌러보게 되면은 그냥 뭐 저기 중고차 그 하는 분이 유튜브 영상 만들어 가지고 사용 방법을 이렇게 올린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km에 맞췄다. 그러면은 100km에 시속 100km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자, 그럴 경우에는 엑셀에서 제가 발을 뗄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풀리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을 실제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게 되면요. 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들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호주라는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무조건 다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달린 지 그렇게 또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또 이유가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주 큰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쓸 일이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은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리죠. 솔직히 그거를 엑셀을 계속 밟고 다니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뭐 재밌는 얘기는 제가 호주를 이제 한번 여행을 갔었어요. 호주를 여행을 갔는데 제가 마음을 크게 먹고, 야, 호주 대륙을 내가 차로 한번 일주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여행을 갔었고, 그 다음에 여행도 저 혼자 갔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이제 가려고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차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것들은 또 고급 차량에만 달려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운전을 하는데 하루에 정말 600km, 700km를 달렸어요. 왜냐하면은 렌트를 하니까 차 빌리는 게 좀 또 비싸죠. 또 혼자 여행하는 거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하루에 그래 한 600, 700km씩 가가지고, 자, 이거를 며칠씩 하게 되면은 한 바퀴 돌 수 있겠다. 자, 이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정말 제가 우물한 개구리라고 했던 게 한 며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죠. 자, 현타가 현자 타임이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여행을 온 거였었는데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운전만 하고 있지? 바보 같았던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이제 가도록 했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일주일 걸렸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크루즈 컨트롤도 한 이틀, 3일째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이제 밥을 먹고 심심해가지고 앞에 차에 있는 매뉴얼을 보고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버튼이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크루즈 컨트롤이 어떻게 자동차의 차량에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이제 개념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개념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차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이 있는데 내가 속도를 100km에 이렇게 맞추고 엑셀을 떼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기능인 거죠. 자, 그래서 만든 게 여기 보게 되면은 핸들 옆에 이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핸들 옆에 버튼이 있어요. 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마크가 나오게 되면서요. 요 중간에 차량에 어떤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차가 속도가 고정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요 속도계의 요 눈금이 어떤 고정된 속도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겠죠. 자, 앞에서 이걸 우리가 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주는 요게 제어 신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플랜트가 되겠죠. 아니면은 제어 시스템.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출력을 우리가 제어 출력 신호.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하는 게 내가 100km로 맞춰줘 라고 했을 때 요 속도가 제어 신호가 100km/h가 되도록 맞춰주는 게 자, 이 크루즈 컨트롤의 핵심적인 기능이 되는 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처음에 이 기능,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렇게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설계를 잘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태부 단계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좀 요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보게 되면은 차량이라는 게 앞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 조향 시스템, 구동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엔진 시스템.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들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회사에 있고 회사에서 각각의 이 시스템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딱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거예요. 자, 회의를 해가지고 이 크루즈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어디를 건드려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각각의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건드려야겠다, 이 부분을 건드려야겠다, 이 부분을 기능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스템의 상세 개념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차량 안에 자, 엔진 제어 장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 들어가는 엔진 제어 장치에 뭔가 제어 신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버튼 누르는 것들이 다 정기적인 신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속도를 켜라, 크루즈 컨트롤을 켜라, 꺼라, 온오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엔진 제어 장치에서 보게 되면은 엔진 제어 장치에서는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 자, 여기 보시는 게 지금 보게 되면 전기 회로들이에요. 전기 전자 회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엔진 장치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켜라라고 했으니까
엔진한테 신호를 보내줘야겠죠. 자, 엔진한테 야 이거 그 크루즈 컨트롤 키래. 자, 그러면 엔진에서는 담당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100km라고 했죠. 그럼 100km에 해당되는 회전 속도를 출력을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게 안에 엔진 안에는 회전계 타코메터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타코메터가 아까 얘기했던 센서인 겁니다. 엔진이 들어가는 요 회전수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km에 해당되는 회전수를 이렇게 출력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동력 전달 계통 트랜스미션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폐계한 지역, 그러니까 100km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센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읽어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력 전달 통해 가지고 이쪽에 자동차 속도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VSS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를 감지를 해 가지고 엔진 제어 장치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최대 총 결과는 어떻게 되냐? 내가 만약에 현재 90km야. 90km인데 그럼 내가 100km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엔진 제어 장치에서는 지금 90이니까 100에 맞추려고 하게 되면은 얘가 회전을 올려 이렇게 명령을 보내게 되겠죠. 자, 그럼 엔진에서는 회전수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동력 전달 계통으로 가게 되고 동력 전달 계통에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속도 센서에서 100km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90에서 지금 90이니까 얘가 90이에요 알려주니까 그럼 10km만큼 더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10km부터 더 올리라고 했는데 얘가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실제 측정해 보니까 105km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속도 센서에서는 105km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겠죠. 자, 그럼 제어 장치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 너무 속도가 빠른데? 그럼 속도를 줄여. 자, 그러면은 얘가 속도를 줄이게 되겠죠. 근데 엔진이라는 게 알겠지만 얘가 막 회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갑자기 확 낮추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다시 낮춰가지고 여기서 올리니까 98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98로 알려주는 거니까 다시 속도를 줄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목표로 하는 거는 100인데 90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형태의 어떤 속도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하는 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게 주안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 실물들이 보였죠.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실물에 대한 물건이 이제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제어할 때 다 일일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것들로 이렇게 네모난 블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각각의 하위 시스템, 차량의 하위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속도 설정기가 있고요. 신호 연산 장치, 앞에서 얘기했던 ECU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엔진,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전 검출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휠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요 각각의 부품 아니면은 각각 계통 모듈이라고 얘기하죠. 그 모듈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시스템 구조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보기에는 시스템 상세 개념도, 그 다음에 블록박스로 표현한 걸 시스템 구조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게 다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자,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다 얘기를 했었죠. 입력 속도를 제어 신호를 얘기했었죠.
자, 제어 신호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요 속도를 전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속도에 해당되는 100km에 해당되는 어떤 전압, 예를 들어서 뭐 2V라고 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자, 1V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속도를 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 100km면 1V, 90km면은 0.9V.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매핑, 그러니까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주고 여기선 이슈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전압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진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자, 엔진에서는 요 전압을 가지고 토크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또 그러면 이 토크로 바꿔주게 되면은 실제 엔진에서는 요 전압이 토크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전압을 높여주게 되면은 엔진 출력을 높이게 되는 거고, 전압을 낮춰주게 되면은 엔진 출력이 낮아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 여기서부터는 기계적인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토크니까 얘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는 회전 관성, 그 다음에 각속도. 엔진이 회전 관성이 있겠고요. 왜냐면 안에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각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에서는 각각 여러 가지 기어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력 전달을 토크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속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힘을 키운다든가 하는 형태로 변환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토크를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변환된 관성, 변환된 각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회전 관성하고 각속도가 나오게 되고, 이 각속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출력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회전 검출, 그러니까 회전 속도 센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회전 속도 센서는 어떤 일을 하냐? 자, 기계적으로 이 각속도를 검출을 해가지고 이 각속도를 전압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여기에 101V를 넣어줬는데 실제 출력되는 게 0.9V가 관측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0.9V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1V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긴 0.9V가 들어오게 되겠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하고 다음에 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V에서 0.9V를 빼면 얼마가 되죠? 0.1V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0.1V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엔진에서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중에서 0.1V 어치만 더 돌려라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1V에 해당되는 100km에 대한 시속 100km에 대한 출력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별 블록도가 되고, 기능별 블록도에서는 이 각각의 물리적인 형태를 이렇게 단위하고 단위, 그 다음에 계통까지 다 맞추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1, 2, 3단계까지 만드는 작업이고요. 자, 이게 다 되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어 시스템을 이제 모델링한다. 제가 모델링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3D CAD 수업을 들었으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실제 물품을 3D 형태로 그린다라는 게 모델링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제어 시스템에 얘기하는 모델링은 뭐냐면은 이걸 컴퓨터 세계로 갖고 들어온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모델링을 이 복잡한 시스템을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모델링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학적 표현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현의 특징이죠. 자, 수학적 특징이 뭐냐면은, 자, 선형성하고 시불변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선형성하고 시불변, 여기서부터 지금 수학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머리가 조금 띵하고, 아, 갑자기 이거 왜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어하고 싶은 것들은 다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선형성하고 시불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선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1볼트를 100km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90km를 0.9V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렇게 돼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다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개념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요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뭔가 제어 신호를 넣는데 이 출력되는 제어 신호가 수학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선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수학적으로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선형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모르는 게 아니고 실제 뭐 파고들게 되면 수학적 방정식을 모르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해당 안 되는 거는 뭐 주사위 굴리기 같은 거겠죠. 주사위 굴리기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불복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주사위를 굴리는 시스템을 만든다. 주사위를 굴린 시스템이 아니고 주사위를 결과를 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형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가 되겠죠. 자, 시불변성은 뭐냐면은 x는 t, y는 t 관계에서 x는 t의 라지 t를 뺀 것과 y는 t의 라지 t를 뺀 거하고 같다. 자, 이게 여러분들 수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배웠겠지만 제어 시스템에서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시스템을 구동을 어떤 때 구동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차량을 내가 시동을 켰는데 시동을 켰을 때 동작하는 양상이 내가 1시간 뒤에 시동을 켰어. 또는 내가 1시간 전에 시동을 켰어. 자, 그렇게 시동을 켰을 때 매번 시동 킬 때마다 동일한 반응이 나야겠죠. 동일하게 차량이 안정된 상태로 와야 되는데 내가 시동을 킬 때마다 다 다르게 동작을 해. 또 그거 말고 아까 토스터기를 예를 들었을 때 내가 토스터기를 타이머를 3으로 맞춰놨는데 3으로 놨을 때마다 언제나 일정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요 시불변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어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방정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게 미분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이 미분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이 제어 시스템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제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을 필수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업수학을 꼭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고 들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갑자기 겁을 너무 먹지 마시고 전반부에는 충분히 복습할 시간이 있으니까 늦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공업수학을 같이 참고하면서 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전달함수하고 상태 공간은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집중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룰 게 전달함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복습을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